like to get to know if I could be the kind of girl that you could be down for. 'Cause when I look at you, I feel something tell me that you're the kind of guy that I should make a move on. And if I don't let you know. 안녕하세요, 상아입니다. 메이크업 영상은 언제 찍었나 까마득할 정도로 너무 오랜만인데 제가 메이크업 영상을 2개나 찍었었어요. 하나는 겟레디미를 하나 찍고 하나는 지금 찍는 컨텐츠를 찍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 수가 있는지 둘 다 그냥 맛있게 말아 먹었어요. 사실 편집해서 올리려면은 올릴 수야 있는데 제 스스로가 만족이 되지도 않기도 하고 오늘 다시 예쁘게 찍을 겁니다. 오늘 찍을 영상은 제가 LA 여행을 갔을 때 사온 화장품들을 보여드리면서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제가 이거 사고서 한국 와서 리뷰 영상 찍으려고 아예 손도 안 대고 있었거든요. 진짜 먼지가 엄청 쌓였던 그런 제품들인데 그렇게 많이 사오진 않았어요. 글로시에랑 세포라에서 몇 개 이렇게 사왔는데 나머지 제품들은 제가 기존에 갖고 있는 제품들을 써보면서 오늘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립밤을 좀 발라줘야겠습니다. 요즘에 이 바비브라운 립밤 굉장히 자주 쓰고 있어요. 바비브라운 엑스트라 립 틴트 헤어 멜론. 이게 컬러가 되게 여러 가지거든요. 립밤인데 약간 이렇게 색깔이 들어있는 거예요. 틴트의 역할까지는 아니고 입술에 약간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투명한 색감이 올라오는 그런 립밤인데 뭐 운동 갈 때 발라도 되게 좋고 그냥 편하게 활동할 때 바르기 너무 좋은 립밤이에요. 짠! 입술에 생기가 생겼죠? 오늘은 또 편하게 저의 근황 얘기도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바르면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로 쓸 제품은 글로시에 제품인데 글로시에는 코덕이신 분들이시라면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아직 한국에는 런칭되지 않은 브랜드거든요. 미국 브랜드인데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생긴 지 한 2, 3년 됐으려나? 제가 알기로는 LA에는 매장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도 매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작은 매장인데 와 세상에 명품 브랜드들 보면은 매장에 웨이팅을 해가면서 손님 수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인원만 딱 받잖아요. 근데 약간 글로시에도 매장도 작고 이러니까 웨이팅이 있더라고요. 저는 화장품 매장에 웨이팅을 해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글로시에에서 오일 세럼, 기초 라인은 아니고 베이스 같은 그런 아이예요. 컨실러 2개랑 립 2개를 샀는데 지금 약간 마음이 아픈 사실이 제가 립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이거 컨텐츠를 찍고 나서 그날 이 립 하나를 챙겨가지고 외출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물건을 웬만하면 그렇게 잘 안 잃어버리는 타입인데 립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 찾아도 안 나오고 지금 너무너무 속상한데 또 제가 립이 진짜 마음에 들었거든요. 하나는 잃어버려서 립이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아무튼 지금은 이 베이스를 한번 발라볼게요. 그리고 글로시에는 이렇게 제품을 사면은 이런 핑크색 에어캡 디자인으로 된 파우치에다가 제품을 넣어주거든요. 너무 예쁘고 딱 글로시에만의 그런 투명투명한 그런 무드랑 되게 잘 어울리는 디자인 같아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또 에어캡인데 눌러도 안 터져요. 아무리 세게 눌러도 안 터져요. 이 글로시의 Future Dew Oil Serum Hybrid. 오늘은 왠지 이렇게 제품 이름을 약간 혀를 굴려가면서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짠! 이런 디자인도 너무 깔끔하면서 예쁘지 않아요? 제품의 아이덴티티는 확실하게 드러나면서 최대한 깔끔한 느낌? 펌핑 형식으로 되어 있고 살짝 피치톤이 도는 그런 상아빛? 슬쩍 흐르는 느낌으로 점성이 살짝 있는 그런 느낌? 저번에 그 한번 영상 찍을 때 써보니까 많이 바를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 제품에 오일이 들어가 있어요. 딱 바르면은 그 오일이 들어갔구나 하는 약간 묵직한 살짝 끈적거린다고 해야 되나? 근데 막 끈덕끈덕 이런 느낌이 아니고 오일 특유의 그런 묵직한 수분감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베이스 메이크업 할 때 수분 베이스, 광채 베이스 그런 용도로 발라주시면 돼요. 딱히 바른다고 해서 피부톤이 달라지는 건 없고 그냥 기초 케어 바르는 듯한 그런 느낌. 이거를 조금 더 빨리 찍어서 겨울에 썼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제품인데 저는 어차피 건성 피부니까 완전 더운 여름 전까지는 그래도 잘 쓸 것 같은 제형이에요.
빛의 반사가 되는 오일광이 약간 생겨요. 올렸을 때 무겁거나 답답하거나 그런 느낌이 없어서 꽤 만족스러운 그런 제품이에요. 메이크업 포에버의 리부트 파운데이션. 새로 사온 화장품 이외의 제품들도 컨셉에 맞춰서 외국 브랜드 제품들로 다 골라왔어요. 파운데이션 제품이 잘 나오는 미국 브랜드 중에 딱 떠오르는 브랜드인 메이크업 포에버 제품을 가져왔는데, 이 리부트 파운데이션도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어느 정도 촉촉하면서 커버력까지 갖춘 그런 제품으로 나온 건데, 이렇게 얼굴에 짜잘한 뭔가 막 올라오네요. 어제 제가 한 새벽 6시인가 7시까지 잠을 설쳤거든요.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 늦게 자가지고 아무래도 그 여파 때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에 정말 코로나 때문에 뭔가 저희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지 않았나요? 재난 영화의 한 장면에 들어온 듯한 그런 느낌이고, 미세먼지가 한참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부터도 마스크를 끼고 외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마스크를 끼는 게 선택이 아니고 필수가 돼버리니까 참 씁쓸하기도 하고, 더 이상 확진자도 나오지 않고 걸려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도 얼른 빨리 완쾌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파운데이션 다 발랐어요. 속광이 이렇게 비치는데 파운데이션만으로는 요만큼의 촉촉함까지는 안 나오고, 아까 발랐던 그런 촉촉한 제품이랑 같이 바르면은 요 정도로 촉촉한 피부가 표현이 돼요. 인위적인 느낌으로 커버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면서도 많이 바르지 않은 느낌으로 그렇게 발리는 파운데이션이에요. 또 글로시에서 잘 샀다 라고 생각되는 제품인 컨실러를 발라볼게요. 컨실러는 한번 테스트해보고 되게 괜찮은 것 같아서 2가지를 사왔거든요. 제가 일부러 이 새 제품인 느낌을 강조하고 싶어서 저번에 그 영상 찍고 나서 도로 다시 이렇게 케이스에 넣어놨어요. 요게 G12번이라는 컬러고 밝고 화사한 피치톤의 컬러이고요. 요거는 G11번이라고 해서 22호 딱 살색 느낌의 호수예요. 다크가 심한 부위랑 이런 거뭇거뭇한 부분에는 피치톤으로 발라보고 나머지 잡티는 요 살색으로 커버를 해볼게요. 브러쉬는 제가 좋아하는 피카소 꼴레지오니의 501번 브러쉬예요. 이거 컨실러 브러쉬로 되게 괜찮아요. 제형이 이미 되게 부드럽고 유연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라서 붓자국도 많이 안 남고 커버도 되게 확실하게 잘 되면서 촉촉하게 발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대충 메이크업 할 때는 손가락으로 바르기도 하는데 손가락으로 펴발라도 되게 잘 발려요. 그다음에 지금 카메라에는 잡힐지 모르겠는데 붉긋붉긋한 이런 자국들을 살색으로 발라볼게요. 이번에 날려버린 영상 중에 하나가 겟레디 윗미라고 했잖아요. 그 겟레디 윗미가 제 친구의 결혼식을 가는 준비를 하는 그런 겟레디 윗미였는데, 제 나이가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아니고 결혼을 한다면은 많이 하는 그런 나이인데, 제 주변에는 진짜 결혼을 한 친구들이 정말 없었어요. 요번에 한 친구가 결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슬슬 결혼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생겨났는데, 그 다음에 파우더를 해줄게요. 파우더는 세포라에서 구매를 하니까 사은품으로 준 이 캣본디의 미니 버전의 루스 파우더를 사용을 할게요. 아무튼 슬슬 다른 친구들도 결혼을 생각하고 또 결혼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생겨나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그 친구들이랑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저는 아직 결혼에 대해서 딱히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있지도 않고, 아니 뭐 사귀는 사람도 없는데 결혼을 생각을 하겠어요 제가? 설령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저는 결혼을 그렇게 빨리 하고 싶은 생각은 딱히 없거든요. 그리고 얼굴의 윤곽은 디올의 백스테이지
컨투어 팔레트 이걸 써볼 거예요. 외국 브랜드 쉐이딩 제품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큼직큼직하게 4가지 컬러가 들어있고 이거는 쉐이딩뿐만 아니라 섀도우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외국 브랜드들은 쉐이딩을 브론저 느낌으로 거의 많이 하기 때문에 붉은색의 컬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또 얼굴에 붉은 컬러로 음영을 넣게 되면 되게 안 어울리는 그런 얼굴이라서 외국 브랜드 쉐이딩 제품 중에서는 그렇게 많이 쓴 제품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유일하게 이 디올의 백스테이지 컨투어 팔레트를 잘 사용을 하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심지어 회사원들도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매출을 많이 자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실 저는 발생하기 전의 생활이랑 지금의 생활이랑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저는 원래 집순이어가지고 셀프 자가 격리가 가능한 거예요. 저는 딱히 생활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또 이렇게 집에 많이 있으면서 혼자 있으면 저는 오히려 에너지가 많이 다운되는 그런 타입이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윤곽은 자연스럽게 넣어줬고 다음 눈썹을 그려볼게요. 눈썹 브랜드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아나스타샤의 브로우 펜슬이었는데 저는 아나스타샤 브로우 펜슬을 갖고 있질 않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나는 베네피트 제품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프리사이슬리 마이 브로우 펜슬로 베네피트에는 이 펜슬 타입의 브로우가 이 프리사이슬리 마이 브로우 펜슬이랑 구프프루프라는 게 또 있는데 구프프루프는 좀 더 납작하고 넓은 일반적인 브로우 펜슬의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얇게 나온 프리사이슬리 마이 브로우 펜슬을 선호해요. 더 섬세하고 내가 원하는 모양에 따라서 잘 그려져서 아무튼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네. 물론 사람은 진짜 혼자 있는 시간도 꼭 필요해요. 혼자만의 시간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저는 그게 너무 많은 거죠. 그 비중이 너무 많고 어쩌다 가끔 친구들 만나고 사람들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증이 심하게 오더라고요. 심지어 이게 심해지면은 혼자 있는 게 딱히 엄청 좋거나 그런 건 아닌데 밖에 나가는 거를 약간 귀찮아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막 오랜만에 외출 나가는 건데도 귀찮고 그냥 집에만 있고 싶고 되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일을 해도 막 의욕이 막 생겨나지도 않고 능률이 떨어지는 거죠. 저한테 그런 뭔가 활동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막 영향을 주는 요소가 많이 없어지니까 그런 일에 대한 능률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바깥에 나갈 만한 활동을 일부러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것도 중요한 요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무기력할 때 어떻게 이겨내시나요? 저한테 좋은 방법 많이 알려주세요. 그다음에 이거 아이브로우 카라 바비 브라운 걸로 이렇게 싹싹 칠해줄게요. Auburn 어떻게 읽는지는 모르겠는데 Auburn이라는 컬러로 칠해줄게요. 해외 브랜드 중에서 브로우 카라가 괜찮은 제품 중에서는 베네피트 것도 좋은데 바비 브라운 것도 좋더라고요. 베네피트는 마스카라가 발리듯이 그 눈썹의 결이 굉장히 정확하게 딱 살아나는 느낌으로 발리고 바비 브라운은 오히려 눈썹이 좀 부드러워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부드럽지만 눈썹 결도 고정이 되면서 컬러가 확실하게 입혀져요. 이렇게 살짝 브라운 느낌이 돌게 변했죠? 자, 그리고 대망의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는 세포라에서 사온 투페이스드 진저브레드 엑스트라 스파이시 무려 18가지의 컬러가 들어있는 팔레트고 되게 달달한 쿠키 냄새 나요. 매트한 거, 쉬머한 거, 펄입자가 좀 더 굵은 거 이렇게 다양하게 텍스처도 만들어져 있고 이 파란 색깔 컬러 빼고는 다 데일리하게 브라운 메이크업을 하기에 너무 좋은 색깔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이 색 구성에 반해서 구입을 했어요. 초등학생 때 이런 틴 케이스 필통 진짜 유행했거든요. 딱 진짜 이런 재질로 돼가지고 초딩 시절이 생각나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일단은 요 바닐라 와플스라는 컬러로 제가 평소에 진짜 많이 안 쓰던 컬러를 한번 발라보려고요. 버터스카치라는 컬러인데 오렌지 느낌이 진짜 강한 오렌지 브라운 컬러예요. 이것도 매트 섀도우예요. 이거를 메인 컬러로 발라볼게요.
확실히 외국 코스메틱 브랜드는 발색이 진짜 강해요. 한국 브랜드들 중에서도 발색력 되게 좋은 제품들도 많기는 한데 그래도 외국 화장품들에 비해서는 자연스럽게 발리는 편인 것 같아요. 외국은 진짜 팔레트에서 눈에 보이는 색 그대로, 심지어 어떨 때는 팔레트에서 보이는 색보다 더 진하게 발색이 되기도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또 제가 요즘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게 있는데 새로운 가족을 데려올까 하는 생각이에요. 제 영상을 예전부터 보셨던 분들은 아실 테지만 제가 재작년에 오랫동안 함께했던 반려견을 떠나 보냈었어요. 다시는까진 아니지만 한동안은 강아지를 키울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샤넬을 떠나 보냈던 그런 슬픔과 마음의 충격이 좀 컸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경험을 하기 싫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해서 다시는 강아지를 못 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중간 음영은 여기 금펄이 조금 자잘하게 들어간 홍차 색깔인 For the Gram 이라는 컬러로 총알 브러쉬로 아무튼 그런 생각이 컸는데 요즘 들어서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몇 개월 전에 이미 한번 진짜 크게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포인핸드 어플을 깔아가지고 이 아이를 데려올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생각했던 때도 있었는데 막상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거든요. 한 생명을 내가 온전히 책임을 진다는 거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망설여지는 게 많았어요. 그리고 펄 섀도우를 은은하게 발라주고 싶은데 이 컬러랑 이 컬러 이 두 개가 쉬머한 컬러인데 두 개 중에 하나를 한번 발라볼게요. 첫 번째는 엄청 곱게 바세린광의 쉐틴 펄이고 두 번째는 골드 느낌이 강한 약간의 펄 입자도 느껴지는 이 두 번째 거를 은은하게 한번 펴발라볼게요. 캔디 퀸이라는 컬러네요. 얘를 여기 전체에다가 은은하게 펄이 느껴지는 정도로 자, 섀도우는 일단 이렇게까지 끝내놓고 아이라인을 그린 다음에 마무리 음영은 나중에 해줄게요. 그리고 뷰러로 속눈썹을 컬링을 해줄게요. 저의 이 무기력증을 내가 책임져야 할 뭔가가 생기게 되면은 좀 극복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샤넬이랑 함께 할 때도 물론 진짜 현실적으로는 가끔 귀찮고 그럴 때 있어요. 정말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은. 근데 그거를 넘어서는 행복감이 있거든요. 가정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갑자기 생겼는데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 제가 어제 새벽 6시까지 잠을 설쳤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 고민 때문에 잠 설친 것도 굉장히 큽니다. 세포라에서 또 사왔던 제품 중에 아이라이너가 있죠. 캣본디 또 제가 엄청 많이 옛날부터 궁금했던 브랜드예요. 캣본디의 타투 라이너 붓펜 타입 아이라이너예요. 매드맥스 브라운. 이름부터 뭔가 강렬하죠? 보통 브라운이면은 이름을 좀 부드럽게 짓거나 그러는 게 대부분인데 이거는 브라운도 이름이 굉장히 세요. 매드맥스 브라운. 진짜 진한 브라운 컬러예요. 그냥 멀리서 보면은 블랙인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빛 반사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매트한 붓펜 라이너예요. 제가 붓펜 라이너로 아이라인 그릴 때는 말을 잘 못하거든요? 아이라인을 다 그렸습니다. 그릴 때 붓펜의 텐션감도 괜찮고 바른 곳 위에 또 덧바를 때 막 벗겨진다던가 번진다던가 그런 현상도 없이 되게 진짜 깔끔하게 잘 발려가지고 붓펜 라이너 제품들 중에서 제품력이 상위권에 속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이라인을 그린 데 위에다가 진한 섀도우로 덮어줄 거거든요. 쿠키컬이라는 여기 젓갈색의 섀도우로 덮어서 섀도우 작업은 마무리를 할게요. 그리고 언더라인 속눈썹 라인도 한번 음영을 넣어줄게요. 오, 진짜 진하다. 진한 색은 진짜 조심조심 발라줘야 돼요. 아이고. 진짜 마지막으로 눈 앞머리랑 애교살에 살짝 하이라이트 용도로 이 쉬머 섀도우를 발라줄게요. 여기 눈 앞머리랑 애교살에 조금만 마스카라를 해서
아이 메이크업 완성을 할게요. 마스카라는 이걸 가져왔어요. 헬레나 루빈스타인이라는 브랜드의 래쉬킨 필라인 블랙스? 아주 섹시한 디자인의 마스카라죠. 마스카라가 역사도 깊고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솔이 대빵 큽니다. 엄청 길기도 하고 풍성하고 솔직히 이 솔의 모양만 봤을 때는 약간 뭉치겠는데?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전혀 뭉치지 않고 한 올 한 올 잘 잡아주면서 발려요. 오히려 되게 자연스럽게 발려요. 그래서 바를 때 제가 일부러 속눈썹끼리 좀 뭉치게끔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발라주는 편이에요. 나름 자연스럽죠? 블러셔는 제가 쇼핑해온 건 아니지만 엄청 기대가 되는 제품이에요. 짠! 베네피트에서 새로운 블러셔가 탄생했습니다. 조지아. 뭔가 이 핑크핑크한 복숭아 그림과는 느낌이 사뭇 다른 조지아라는 이름의 화사하고 밝은 그런 컬러보다는 의외로 톤 다운이 되어 있어요. 톤 다운된 피치 누드색? 여러분 러쉬에서 브러쉬가 출시된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러쉬에서 비건 브러쉬라고 해가지고 브러쉬도 만들어냈어요. 디자인도 정말 너무너무 깔끔하고 에코 브러쉬인데도 모질도 굉장히 부드럽고 좋아요. 앞볼에서 콧장등까지 이어서 이런 약간 그을린 듯하게 발라볼게요. 오, 얼굴에 올리니까 부담스럽게 쉬머한 느낌이 아니고 은은하게 빛이 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오, 예쁘다. 펄의 입자가 갖고 있는 그 빛이 있어요. 약간 따뜻한 골드색의 빛이 나는데 딱 베네피트스러운 그런 느낌이에요. 건강한 복숭아 느낌. 건강하고 아주 선텐을 잘한 복숭아 느낌. 이게 쉬머한 느낌이 있으니까 약간 입체감도 같이 사는 느낌이에요. 바르니까. 끝없이 바르고 있어. 블러셔를 바르면 기분이 좋거든요. 예쁘다. 웜톤이신 분들 너무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근데 쉬머하니까 저한테는 한 가지의 단점이 있는데 요철이 살짝 부각돼요. 다른 뽀송한 매트한 블러셔들에 비해서는. 이 블러셔의 예쁨이 이거를 커버를 해줬어요. 그래도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에 너무 마음이 아픈 제품을 꺼내볼게요. 글로시에서 이 쉬어 매트 립스틱을 2가지 컬러를 사왔어요. 사실 사고 싶은 컬러가 더 있었는데 집에 립스틱 많으니까 2개만 고르자 해서 딱 2개만 골라왔던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발라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매트 립스틱인데 전혀 건조하지도 않고 립밤 같은 매트 립스틱이에요, 질감이. 근데 하나가 없어졌어. 어디 간겨. 제가 잃어버린 컬러가 짚이라는 컬러고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케이크이라는 컬러예요. 잃어버린 컬러가 약간 체리색? 체리 레드색? 그런 컬러였고 요거는 브라운 느낌이 많이 도는 오렌지 브라운 컬러예요. 색깔 진짜 예쁘죠? 그리고 이게 색깔이 진짜 신기한 게 매트 립스틱인데 투명하게 발리면서 덧바를수록 농도를 조절해가면서 진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질감인데 진짜 괜찮아요, 질감. 불행 중 다행히도 잃어버린 컬러가 없어도 이거 하나만으로도 오늘 메이크업이랑 잘 어울리네요. 제가 지금 립스틱을 바르면서 엄청 많이 코팅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많이 올렸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게 육안상으로도 안 느껴지고 실제로 입술 위에서 느껴지는 느낌도 전혀 없어요. 보송한 립밤을 얹은 듯한 그런 촉감이에요. 컵의 묻어남도 거의 없는 정도로 이 정도로 보송보송해요. 나중에 또 미국에 가면은 이 립스틱 라인으로 여러 개 더 사올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웜웜하네요. 웜웜. 이렇게 메이크업은 끝이 났습니다. 왠지 이번 영상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렸겠죠? 메이크업 영상 너무 오랜만에 들고 왔는데 그동안 기다려주셨던 것과 이번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셨던 거 모두 감사드려요. 진짜 항상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 스스로 잘 챙기면서 함께 이 힘든 시기를 같이 극복을 해봅시다. 그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활력 있는 모습으로 찾아올게요. 바이바이!